지금 이란 대학 캠퍼스에서 독재 타도라는 구호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유혈 진압으로 최대 3만 명이 사망했다는 보고가 있는데도 시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거칠어졌죠.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은 이란 공격 준비를 착착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 좀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이란 테헤란의 주요 대학가에서 이란 반정부 시위가 한 달 만에 재개되었습니다. 이란 아미르카비르 공대와 샤리프 공대 학생들은 새학기 첫날에 캠퍼스에서 다 같이 모여 반정부 시위를 이어나갔습니다. 특히나 독재 타도를 외치며 하메네이의 죽음을 이라고 외치며 격렬하게 시위를 이어나갔죠. 이날 대학가에서 촬영된 SNS 영상에서는 특히나 미국으로 망명을 간 팔라비 전 왕세자를 지칭하며 샤 만세라는 구호도 외치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시위에서 학생들은 캠퍼스 밖으로까지 시위를 이어나갔는데 이 상황에서 이란 혁명수비대의 통제를 받는 바시즈 민병대원들과 충돌하며 폭력 사태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란 대학 자체가 오랫동안 정치활동과 민주화운동의 중심지 역할을 하다 보니까요, 앞으로 오랜 기간 시위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란 시위에서는 독특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 친정부 시위와 반정부 시위 간의 충돌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란 보안군의 폭력적인 진압으로 인해서 최대 3만 명까지 사망하다 보니까요, 이란 시위는 다소 소강 상태에 빠졌습니다. 특히나 이란 보안군이 중기관총까지 동원해 이란 시위대를 학살하다 보니 큰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란 물가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물가가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은 상태죠. 이렇다 보니 시위가 재개된 것인데요, 저항 방식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테헤란과 반다르 아바스 등 주요 도시에서는 고교생과 교사들이 빈 교실로 명명한 동맹 휴업에 나섰고요, 아파트 단지 곳곳에서는 어디에서 구호를 외치는지 모르게 집 안에서 하메네이에게 죽음을 이라는 구호가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은 더더욱 이란에 대한 압박을 가하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 최장 15일간의 핵포기 시한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3월 초까지는 결정을 한 뜻입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인근에 각종 군사 장비들을 배치하면서 이란을 압박했는데요, 현재까지 F-35, F-22, F-16, F-15 전투기 등 총 120대 이상의 전투기들이 중동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항공모함 전단 2개에 있는 전투기들까지 모두 합하면 200여 대에 가까운 전투기들이 모여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걸프전 때는 항공기가 1300대가 전개됐고 이라크전에는 항공기 863대가 전개되어 적어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공중자산이 직결한 것은 이라크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거기다가 이스라엘군도 사실상 참전할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군의 공군기 숫자까지 모두 합치면 550여 개의 전투기들이 이란을 공격하기 위해 준비 중인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상군까지 투입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지상군 투입 계획도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스라엘 공군이 참여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국제연합군도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이란에 지상군을 투입했다가 수렁에 빠지기라도 한다면 다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악몽이 떠올릴 수 있으니 미국은 최대한 공습과 주요 시설 타격만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지금 주요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미군은 이미 이란에 대한 타격 준비를 사실상 마친 상태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작전계획 수립, 목표물 선정, 전력 배치까지 완료됐고 남은 것은 대통령의 최종 승인이라는 겁니다. 백악관의 결단만 떨어지면 수시간 안에 실행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긴박합니다. 말 그대로 버튼만 남은 상황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동 일대는 미국의 전략 자산이 빠르게 직결하고 있습니다. 스텔스 전투기 F-35와 F-22, 다목적 전투기 F-16이 전진 배치됐고 공중급유기와 조기경보 통제기까지 증강됐습니다. 항공모함 전단 역시 2개 이상이 작전 반경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전력은 억지용이라고 보기에는 규모가 큽니다. 문제는 비용입니다. 항공모함 한 척을 중동에 장기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하루 비용은 수십억 원 단위로 추산됩니다. 전투기 비행시간당 유지비, 병력 순환 배치, 탄약과 연료 보급까지 포함하면 천문학적 규모가 됩니다. 이렇게 대규모 자산을 전개해놓고 아무 행동 없이 철수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부담이 큽니다. 억지 효과를 노린 전개라고 하기엔 이미 수위가 상당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안팎에서는 실제 타격이 이뤄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대안적 공습이든 특정 핵시설이나 미사일 기지를 겨냥한 정밀 타격이든 어떤 형태로든 행동이 뒤따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만약 첫 공격이 시작되면 이란의 보복과 영내 확전 가능성까지 연쇄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중동 상공에 모여드는 전력은 위험을 넘어 결단을 압박하는 수준까지 도달해 있습니다. 물론 전쟁이 안 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분명 있습니다. 현재 동계올림픽이 끝나긴 했지만요, 아직 패럴림픽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올림픽 휴전에 따라 올림픽 개막 7일 전부터 패럴림픽 폐막 7일 후까지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 경고부터 국가대표 자격 정지 처분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미국이 지금 당장은 행동에 나서지 않을 것이란 말도 있고요, 또 지금이 라마단 기간입니다. 그렇다 보니 라마단 기간에는 전쟁 등의 행위가 금지되는데 미국이 이란을 공격했다가 중동 전체를 적으로 돌릴 수 있는 만큼 자제를 할 수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사실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은 이란의 보복 카드입니다. 만약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이란 본토의 핵시설과 군사기지를 타격한다고 해서 이란이 이 전쟁에 이기거나 하진 않을 겁니다.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보력과 공군력 차이가 하늘과 땅끝 차이니까요. 그러므로 이란이 정면으로 전면전을 선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재래식 전력에서의 열세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란은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비대칭 전략을 꺼내들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이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전
전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상당 부분이 이 좁은 해협을 통과합니다. 이란은 기뢰 부설, 고속정 기습, 해안미사일 배치 등을 통해 해협을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완전 봉쇄까진 가지 않더라도 유조선 피격이나 일시적 통항 차질만으로도 국제 유가는 급등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충격 자체가 하나의 무기가 되는 셈입니다. 또 하나는 중동 전역에 흩어져 있는 미군 기지들입니다. 이라크, 바레인, 카타르 등지에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드론 전력을 활용해 제한적 보복 타격을 감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카타르 내 미군 기지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한 전례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대규모 교전이 아니더라도 반복적인 타격과 드론 공격이 이어질 경우 미군의 부담은 급격히 커집니다. 방어에 막대한 자원이 투입되고 사상자가 발생하면 미국 내 여론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이 이란의 그림자 네트워크입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이라크 친이란 민병대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하나의 축이 형성돼 있습니다. 헤즈볼라는 이미 로켓과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북부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있습니다. 후티 역시 장거리 드론과 미사일로 사우디와 홍해 일대를 타격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만약 이 세력들이 동시에 움직인다면 전선은 이란 본토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북부, 홍해 해상, 이라크 사막지대까지 동시다발적 긴장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쟁의 양상은 미국 대 이란 구도가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충돌이 이어지는 복합전쟁 형태로 바뀝니다. 어느 한 지점에서 발생한 충돌이 다른 전선으로 번지면서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확전 리스크의 핵심입니다. 한번 불이 붙으면 어디까지 번질지 가늠하기 어려운 구조, 그것이 이란이 가진 가장 현실적인 보복 카드입니다. 이번에 2월 26일에 제네바에서 3차 핵협상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오만의 바드르 알부사이드 외무장관도 23일에 제네바에서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군사적 충돌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외교적 해법 도출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당장 이란의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2월 22일에 CBS와의 인터뷰에서 외교적 해결에 좋은 기회가 있다며 핵 프로그램 관련 재개 협상을 앞두고 잠재적 합의의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러면서 미국이 군사행동에 나서면 하위권을 행사할 권리가 이란에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계속해서 이란을 압박하는 모습인데요. 미국 정치 전문 매체인 악시오스는 이란이 48시간 내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워싱턴이 세부 협상을 시작하기 위해 다시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핵협상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우라늄 농축 문제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한 발 물러서서 우라늄 농축을 완전히 중단하기 어렵다는 이란의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하는데요. 대신 가디언지 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IAEA 감독 아래 농도를 20% 이하로 낮추는 데 동의할 수 있다는 태도를 내비쳤습니다. 이란은 핵무기 제조 수준인 90%에 근접한 60% 농축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20%까지 낮춘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이 조금씩이긴 하지만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요. 하지만 지금 전개된 미군 전력을 보면 이것을 보여주기식 압박으로만 해석하기에는 무게감이 상당합니다. 항공모함 전단, 스텔스 전투기, 공중급유기, 미사일 전력까지 단계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작전 지속 능력까지 고려한 배치라는 점에서 상황은 가볍지 않습니다. 실제 타격으로 이어질지 마지막 순간 외교적 합의로 방향을 틀지 아직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올라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란에 체류 중인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가능하시다면 지금 즉시 출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현지 정세는 예고 없이 급변할 수 있습니다. 공항 폐쇄, 항공편 중단 같은 조처가 내려지면 이동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미 각국 대사관도 자국민에게 신변 안전에 특히 유의하라는 공지를 내리고 있습니다. 외교 공간 안내를 수시로 확인하시고 여권과 비상 연락망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괜찮겠다는 생각은 가장 위험합니다.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지금 할 수 있는 제일 나은 선택입니다.